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더니 좀 더 이득이 되더라라는 치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이 네 가지는 기본. 그래서 저처럼 수술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오라 이거 결국에는 되게 중요해졌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생긴 치료들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예. 자, 이거는 여전히 고전처럼 탈모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에서 살펴보면서 시작합시다. 탈모약이 되게 중요하다 여겼던 거는 결국 유전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과 정확하게 싸워주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요즘에는 가장 모발이 빠지거나 자라는 걸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염증을 많이 만드는 문제들. 즉 우리 몸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예민해져서 탈모가 생길 만한 주기로 바꿔주는 상황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 안 자라게 해주는 상황들이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즉 면역의 불균형에 초래하는 게 두 번째 여전히. 세 번째는 영양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영양분의 부재, 영양분이 없는 정도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보충하거나 컨트롤하는 게 결국은 탈모 치료의 근간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카운터 어택을 날릴 수 있는 거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피나나 두타라고 결국 여겨요. 하지만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더니 좀 더 이득이 되더라라는 치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카운터 어택을 날리진 못하더라도 DHT를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치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병원에 돈 쓰는 치료, 그리고 한번 치료하면 계속 치료해야 되고 안 하면 다시 나빠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치료의 방향성을 좀 나눠서 꾸준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정도와 그다음에 적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바르는 약 두 종류, 미녹시딜, 엘크라넬, 그다음에 영양제를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 그다음에 저출력 레이저를 적절하게 쓰는 것. 이 네 가지는 기본.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생겼죠. 지금 유크레이 네옵타이드 같은 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바르면서 얘네들 나쁘지 않네 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한 치료, 그다음에 아까 바른 약이 하나 더해졌으니까 5가지라고 칩시다. 그 5가지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병원 치료를 더해서 꽤 많은 접근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요즘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처럼 수술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오라 이거 결국에는 보존 치료 되게 중요해졌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기계들 제외하고 우리가 직접 발라주거나 놔주는 것들만 따져봐도 가장 저는 많이 쓰려고 하는 게 보톡스죠. 왜냐하면 결국 유전 싸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DHT를 어떻게 하면 좌지우지하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웬만하면 피나나 두타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DHT를 만드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치료들은 어떻게든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럴 때 당연히 보톡스 치료들은 매우 좋은 치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패턴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보존 치료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보톡스는 꼭 맞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톡스의 최대 장점이 실은 뭔지 알아요? 아주 실용적인 최대 장점. 절대 의사 손을 타지 않아요. 보톡스를 놓는 건 명의가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안 오지. 보톡스를 놓는 거는 정말 약간의 스킬하고 열과 성의가 있으면 충분히 잘 해드릴 수 있어요. 단지 제품을 좀 좋은 제품을 쓰고 그게 낭비가 되지 않게 잘 설명하고 꾸준히 놔드리고 할 수 있는 데가 좋죠. 근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탈모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싸움이니까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데가 제일 좋겠죠. 여기서 우리의 장점이 나오는데 우리는 영상을 주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볼륨이 달라지거나 빈 곳이 생기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보톡스는 당연히 하는 거고, 단지 모니터링을 잘 해드리는 의원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성의가 되게 중요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놓는 방식은 다 달라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게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좀 안 좋으면 좀 빨리 오고 좋으면 좀 늦춰보자라고 해서 3개월을 기준으로 100유닛이실 때, 50유닛이면 한 2개월이나 1개월 반 간격도 볼 때도 있고요. 100유닛 간격이면 3, 4개월 간격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많이 하면 이제 좋아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까지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아세요. 보톡스 가서 맞으신 분들은 언제까지 좋아지고 다시 나빠지더라. 이 주기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DHT를 잘 블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보톡스는 병원 치료 중에 좋은 치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즘에 치료의 한 갈래 중에 가장 유행인 건 뭐냐면 머리카락이 빠질 때 또는 주기가 확 바뀌어서 쉽게 말해서 털릴 때는 염증을 엄청나게 깔고 가더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염증을 케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지루성 두피염이나 모낭염이나 무백선이나 이런 거를 적절하게 케어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지루성 두피염의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상황들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중요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놨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들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게 이제 최신의 트렌드로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얘기하는 거는 두피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안티에이징 저속노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두피의 산성도가 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분 자량을 갖고 있는 키토산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공급해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아르케라는 제품이고 그런 제품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센세이셔널 효과가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아직 데이터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흔히들 리쥬란으로 알죠? 리쥬란. 연어, PDRN도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어서 스킨 부스터 계열에서 굉장히 우리가 효과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두피에도 여전히 이어져 있으니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여기서 PDRN 적절하게 쓰자라는 치료군들이 새롭게 나타났죠. 비슷한 여러 치료군들이 계속 있어요. PRP, PDRN, 아르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아주 커다란 흐름이 있어요. 제가 따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물결이 될 거예요. 엄청난 물결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뭔 얘기냐면 외부에서 어떻게 줄기세포를 적절하게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쏟아부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피부를 좋게 만들고 셀 사이클을 변화시키고 좋은 세포들을 더 많이 공급하느냐 대한 싸움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랬을 때 탈모 영역에서도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굉장히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치료들이 앞으로 많은 대세들이 될 거다라고 여겨요. 학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저도 배우면서 와 이렇게까지 달라지느냐고 와 이론적인 베이스가 되게 좋다고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느 선까지는 보존 치료가 좀 더 낫고 어느 선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디스커션들이 충분히 더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 엄청 다른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게 3, 4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병원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걱정거리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병원 치료 나쁘지 않아요, 이제. 대신 정도껏 하면 되죠.